베스피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는 베스핀 글로벌 법무팀입니다. 2020년 작년에 이어서 2020년 새해에도 어,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여는 첫 장으로서 오늘은 계약의 이해라는 짧지만 중요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 강의안은 우리 회사 내부 교육을 목적으로 당사 임직원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타사 또는 외부로 유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이란 무엇인지, 계약서는 왜 쓰는지, 인감, 날인, 간인의 이해, 인감 제도란 무엇인지, 인감의 종류인 법인인감, 사용인감의 관행적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의 사용, 또 계약의 당사자, 우리 회사는 법인인데 이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법인의 계약 시 서명권자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이룬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첫째, 당사 내 계약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서 계약 관련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 날인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관련 지식 미습득으로 인한 당사의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팀 계약서 날인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여서 관련 업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계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당사자들 간의 약속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뜻합니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본체는 당사자의 합의이고 우리 법상 원칙적으로 특정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구두 계약도 계약은 계약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왜 서명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라고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어, 법상 구두상 합의만으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향후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명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잠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분들께서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여서 A라는 고객사와 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서명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또는 서명 계약서를 드래프트는 해놨는데 이 서명 체결, 인감 날인 또는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서는 없는 상태라고 봅시다. 그런데 계약 주요 조건인 계약 대금, 또 계약 대금은 어떻게 주고받는지, 또 계약 기간, 어, 또 할인 조건이라든가, 또 때로는 법적인 조건들까지 어떤 계약 주요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이는 향후에 양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왈가왈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클레임도 될 수 있겠고 나아가서는 소송으로도 법적 분쟁인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향후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 구두상의 계약을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여서 인감 날인 또는 사인을 해서 유효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과의 계약 시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계약이 필수입니다. 또 법률이 명시한 해당 표준 계약서대로 체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인감, 날인, 간인은 무엇일까요? 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러한 용어가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서명, 인간, 날인, 무인.
즉 지장이라고 하죠. 서명은 사인하는 것이죠. 인감은 도장이고 도장을 이렇게 찍는 행위는 날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 손가락에 있는 지문으로 찍는 것도 지장 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다 계약서에 서명하든지 도장 날인하든지 지장을 찍는 것은 법률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이 두 가지 종류의 인감이 있는데요. 법적인 효력은 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발생했을 때에 계약서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그 증명을 용이하기 위해서 서명의 날인 인감 증명서를 때때로 첨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감 제도란 무엇일까요? 인감은 이 도장이죠. 그래서 또 개인 또는 법인이 나라의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추후 해당 인감을 사용할 때 관공서에서 발급한 해당 인감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서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명당 한 개의 인감이 신고 가능합니다. 인감 제도는 왜 필요한 걸까요?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계약 내용에 합의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 서명 또는 날인을 위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도장이라는 것은 분실, 도난의 위험성이 있고 위조 가능성이 높아서 범죄 행위를 통해서 계약 명의자의 권리와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제도에 따라서 등록한 해당 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할 때에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서 위장한 도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인감에는 법인 인감과 사용 인감이 있습니다. 법인 인감이라는 것은 법인의 인감, 즉 도장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의미합니다. 법인 인감은 법인 한 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한 명일 경우 한 개 신고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만큼 법인 인감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 인감은 법인의 설립 시에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되고 상호 회사 이름이 바뀌었을 때 변경 등기를 할 때 또 대표이사 변경을 할 때도 인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인 인감에 대한 법인 인감 증명서가 있는데요. 이 증명서는 인감을 등록한 후에 등기소, 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 이 증명서는 실제로 이 사람이 등기소나 구청에 이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저희가 돈을 내고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상으로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번 사람이 가서 이거를 떼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용 인감. 음,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 신고가 되어지지 않은 도장 인감은 사용 인감이라고 합니다. 사용 인감은 여러 개를 사용 가능하고요.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제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실무상 막도장이라고 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용 인감은 왜 필요하게 됐는가? 법인 인감은 원칙적으로 회사당 한 개만 신고 가능하죠.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법인 도장 날인의 건, 즉 뭐 계약서라던가 신청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도장 찍을 일이 많은데 법인 인감만 있다면은 도장이 하나니까 매우 번거롭겠죠. 그래서 회사는 사용 도장을 두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법인인감, 사용인감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인감, 사용인감의 용도는 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아래와 같이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표를 보시면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명의 통장, 영업 중 발생하는 약속 어음, 당좌 수표,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즉 수많은 어, 우리 회사가 체결하는 수많은 계약서 등이 되겠습니다. 법인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는 왼쪽의 표와 같습니다.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서류,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할 때,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 계약, 법인 명의로 이 임장을 작성 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할 때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타 1인 법인일 경우 또는 회사 규모가 작아서 법인인감 사용에 별로 불편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성명을 인쇄 또는 자필로 표시하는 것을 기명이라고 합니다. 그 계약서 보시면은 우리 법인명, 또 직함, 성명을 쓰는 경우를 기명이라고 하고요. 이 기명에 부기하여서 기명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인장의 날인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서명이 그렇죠. 그래서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하든지 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간인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슬쩍 삽입하거나 바꿔치지 못하도록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에 꿰맨 종이장 사이마다 걸쳐 찍는 도장 또는 이 A4 용지를 봤을 때 계약서 두 부인 경우에 두 부의 계약서를 가로로 나란히 놓고 중간에 그 두 계약서 사이에 도장을 찍는 행위, 또는 계약서가 한 부인 경우에 이 상하로 반반 접어서 다시 도장을 찍는 행위. 또 우리 회사처럼 지금 천공을 하고 있죠. 구멍을 뚫는 경우도 그런 행위도 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간이는 계약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간이를 하는 것이 이 상기 사항 때문에 바람직하겠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가 많이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전자서명이라는 것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에 특정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즉, 전자 도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장, 인감에 따르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전자서명도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전자거래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는 것일까요? 많이 은근히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들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주식회사 베스핀 글로벌입니다. 또 개인은 이존 한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법인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베스핀 글로벌 가로치고 대표이사 이존 한주 또는 대표이사 이혜민 이렇게 되겠죠. 개인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존 한주 또는 베스핀 글로벌을 운영하는 이존 한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회사를 대리하여서 체결하는 대부분의 많은 계약들은 어, 그 계약의 당사자를 주식회사 베스핀 글로벌 가로치고 대표이사 이전 한주 또는 대표이사 이혜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명시가 되겠습니다. 계약서 내 당사자 표시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일 경우에는 주소 기재를 해야 소송하게 될 경우 당사자 특정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회사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이제 3분의 2 이상을 넘어온 상황에서 이 회사 얘기를 할 때 이 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법인은 무엇일까요? 법인격이라고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일단 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자연적 생물로서의 사람인 자연인과 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사람인 자연인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죠.
개인, 사람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이 되어서 집단적인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에게 권리,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인의 이 권익을 부여하는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고요. 법인은 영리 활동하는 영리법인과 비영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식회사, 유언회사, 합자회사, 환명회사 등 3법에 근거하여서 설립, 등기 후 영리활동하는 것을 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또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및 공익법 등에 근거하여서 설립, 등기, 비영리 활동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법인이죠. 이 법인의 계약 시에는 서명권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서명해야 옳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회사 계약서는 대표이사 명의의 날인 또는 대표이사의 서명으로 체결이 원칙입니다. 또 기타 임직원은 회사를 대신하여서 대리하여서 서명이든 다른 형태로든 전자계약서든 전자계약이든 또 인간 날인이든 뭐 서명이든 사인이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법상 적법한 위임 또는 대리를 받아서 대표이사 외에 임직원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가 발급한 위임장, 영어로는 Power of Attorney, POA라고 합니다. 이 위임장을 받아서 적법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이 과거에 혹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대표이사의 서명이 아닌 본인께서 POA나 위임장이 없이 체결을 한 계약 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요,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팀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계약서 사본을 저희 쪽에 전달해 주시고 연락을 해 주시면 법무팀에서 또 지원해서 수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짧은 강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업무 수행을 할 때에는 인간 날인 관련 기본 지식을 함양하여서 당사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대표이사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만이 서명권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본 교육 실행 이전에 위 사실을 모르고 임직원께서 스스로 서명한 계약들이 있다면 법무팀의 계약서 사본들을 공유해 주시고 또 해당 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계약 관련 해석이나 또 기타 법무적인 어떤 이슈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팀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은 강의 수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